어려운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눈밑은 지방 이식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근데 막상 수술을 해서 볼륨이 생겼을 때 그것만큼 안 되더라도 만족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이 정도면 괜찮네 하고 더 이상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상적으로 여기까지 차야 될 것 같지만 처음에 수술해서 그 정도의 느낌을 봤을 때는 조금 야, 이거 생각보다 조금 인위적이구나.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눈밑 지방이식 생착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눈밑 지방이식이 필요한 경우들이 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눈밑이 꺼져 있는데 꺼지면 어두워 보이거든요. 좀 퀭해 보이고 이거를 좋게 만들려면 방법이 사실 마땅치가 않아요. 이거를 앞으로 나오게 해줘야 되는데 결국은 뭔가를 넣어서 앞으로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볼륨을 좋게 하려는 목적으로 늘만한 게 별로 없어요. 필러 종류 아니면 지방이식이거든요. 근데 눈밑이라는 부위의 특성상 피부가 엄청 얇고 다른 부위랑 달리, 그리고 피부 밑에 거의 피하 지방층이 없어요. 뭐 엄밀히 말하면 조금 있어요. 조금 있는데 거의 없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러고 바로 이제 근육이 있죠. 얇은 피부 밑에 바로 근육이 있다 보니까 되게 느낌이 다르죠. 얼굴 중에서도 눈밑만 되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런 특징 때문에 바로 여기 앞광대나 이런 데랑 완전 느낌이 다르다고. 이런 데는 되게 피부가 두껍고 피부 속이 뭔가 비치지 않는 느낌이라면 눈밑은 다 얇은 피부에 막 비치고 엄청 하늘하늘 막 혈관들 다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뭔가를 넣어서 올라오게 만들려고 할 때 굉장히 뭔가 조심스럽죠. 내가 넣은 것도 엄청 잘 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눈밑은 항상 어려웠어요. 근데 꺼진 부분을 올려야 될 사람들이 간혹 있단 말이에요. 튀어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꺼진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안구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들, 뭐 함몰 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눈이 튀어나온 사람도 있지만 꺼진 사람도 있어요. 뼈가 이렇게 있으면 저 속에 쑥 들어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젊을 땐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눈이 막 쑥 들어가 보여요. 우리가 원래는 눈밑이 나이가 들면 나온다고 하지만 눈이 워낙 함몰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꺼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예전에 뭐 눈밑 지방 제거를 했다든지 이래서 지방을 많이 없앴던 사람들, 이러면 안화 지방은 막 쉽게 생기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눈밑이 꺼져 보이는 이런 경우에는 여기 좀 뭔가를 채워서 좀 올라오게 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렇다고 뭔가를 넣기에는 막 겁나죠. 울퉁불퉁하거나 뭔가 비쳐 보이면 어떡하지? 필러 같은 경우에 막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에 약간 틴들 현상이라 그래서 이렇게 막 푸르스름하게 빛이 물 찬 것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지방은 지방 넣으면 막 울퉁불퉁하게 이게 고르지 않게 이렇게 보이면 어떡하지? 뭐 생각이 많다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눈밑은 지방 이식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근데 이제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든 필요하니까 이거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거를 많이 생각을 하다가 이 나노펫이라는 방식을 고안을 해서 원래 있던 방식을 나름대로 이제 변형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눈밑에 하기 시작했죠. 눈물 고랑 위주로 먼저 눈물 고랑에 하고 눈밑에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나마 지금은 좀 어느 정도의 이제 안정된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 눈밑 지방 이식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나노펫이라는 거는 입자를 거의 정말 작게 막 이렇게 분쇄해서 깨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방세포가 이렇게 미세지방에 비해서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넣을 때 울퉁불퉁하거나 이런 효과가 적고 볼륨도 아주 살짝 올라오는 이런 정도? 볼륨 효과 자체가 크지 않아요, 나노펫은. 근데 이제 조금 내가 넣는 정도 개념으로 정말 살짝만 올라와도 되는데 울퉁불퉁한 건 싫다, 이렇게 해서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저는 이제 나노펫은 피부 바로 밑에다 넣는다고. 여기 피부 바로 밑에는, 근데 피부랑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피하 지방이 별로 없기 때문에 피부가 얇고 피하 지방이 별로 없으니까 그 속에 있는 근육이 비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부 바로 밑에 아주 얇은 층을 살짝이라도 만들면 조금 덜하지 않을까, 비쳐 보이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원래 이걸 만든 건데, 눈밑 자체가 많이 꺼져 있는 경우면 볼륨도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얘기가 좀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 눈밑 진짜 많이 꺼져 있는 경우는 눈밑 자체의 볼륨을 올려주기 위해서 피부 밑에 근육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육보다 더 깊은 데다가 넣어요. 근데 이거는 나노펫이 아니고 일반 미세지방을 써요. 그러니까 마이크로펫을 쓰는 거죠. 마이크로펫은 울퉁불퉁해지지 않느냐? 그래서 근육보다 깊은 데 넣는 거예요. 근육보다 더 속에 깊이 넣으면 울퉁불퉁한 느낌이 좀 잘 안 생기니까 깊이 넣는 거예요. 대신에 깊이 넣으니까 깊이 미세지방을 쓰니까
볼륨 효과가 좀 있죠. 그래서 거기다 해서 눈밑을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올라오게끔 이런 방식으로 좀 쓰고, 그 다음에 피부 밑에 나노펫을 이용해서 고랑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쓰는 거죠. 눈밑이 꺼져 있는 경우에는 마이크로펫, 나노펫을 같이 쓰는 거예요. 대신 층을 다르게, 깊은 층에는 마이크로펫, 얕은 층에 나노펫, 이렇게. 저는 이제 보통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눈밑 꺼진 경우를 좀 보완해주는 목적으로. 뭐 볼륨 효과 나노펫은 적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 남으면 좀 주름을 피는 뭐 이런 느낌이라도 있으면 없는 것보단 좋으니까. 그리고 마이크로펫은 그래도 볼륨 효과가 좀 있으니까 깊은 층에 넣어서 좀 울퉁불퉁한 거를 막으면서 좀 볼륨을 생기게, 이렇게 해서 정말 눈밑이 퀭하게 꺼져 있는 경우는 이런 방식을 좀 써요. 그랬더니 뭐 나름대로 이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쓰고 있고, 생착률이라고 하면 마이크로펫은 나쁘지 않죠. 생착률이 근육 뒤쪽이니까 그쪽에다가 넣을 때는. 그리고 나노펫 같은 경우는 생착률이 워낙 적고, 그 생착률이 많으면 오히려 안 되는 이런 개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하면 또 하자, 부족하면 또 하자, 이런 느낌.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이 해서 봤잖아요. 그러면 정말 나노펫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고랑선만 넣겠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보면 볼륨이 거의 없으니까 사실 처음에 넣었을 때 좀 괜찮다가도 생착이 될 거 되고 흡수될 거 되면 사실 거의 비슷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좀 남아요. 희한하죠. 결과적으로는 좋긴 해요. 제가 사용하기에는 딱 요 정도가.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막 해오다 보니까 막 지금 딱 요 상태가 딱 괜찮은 상태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걸 쉽게 바꾸기도 좀 그렇고. 근데 좀 더 궁금하긴 하죠.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나노펫을 해도 약간의 볼륨감은 생기는데 이게 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분명히 생착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노펫 안에 있는 그 줄기세포가 같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방줄기세포. 거기서 그러면 조금 지방세포가 생기는 게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그런 것조차도 다 알 수는 없죠. 저는 이제 근데 임상적으로 경험적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생착이 있는 것 같다. 나노펫도. 그리고 그 근육 뒤에 넣는 그 미세 지방은 당연히 어느 정도 볼륨이 있다. 오히려 그래서 그거는 과하게 안 넣죠. 그 부분은 볼륨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노펫도 이거 볼륨가 거의 없으니까 충분히 넣는다? 그렇지 않아요. 항상 과하게는 안 넣어요. 뭘 하더라도 이대로 거의 남아도 큰 문제는 없을 만큼만 넣어요. 근데 분명히 그거보다는 빠지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부족하죠. 그래도 원래보다는 볼륨이 좀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뭐 2차도 하고 3차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보통 환자분들이 내가 이 정도 볼륨이 있으면 좋겠다고 이게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막상 수술을 해서 볼륨이 생겼을 때 그것만큼 안 되더라도 만족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정도면 괜찮네 하고 더 이상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상적으로 여기까지 차야 될 것 같지만 처음에 수술해서 그 정도의 느낌을 봤을 때는 조금 야 이거 생각보다 조금 인위적이구나, 너무 좀 만들어진 것 같네 라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오히려 조금 빠졌을 때 느낌을 보니까 약간 부족한 듯 하긴 하지만 이게 그래도 먼저보다는 조금 볼륨이 생기면 자연스럽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경험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괜히 처음부터 과하게 해서 많이 하면 이걸 또 줄이기도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딱 맞게까지만 해요. 더 많이 하진 않고 그냥 지금 진짜 이게 다 남아도 이상하지 않다 이 정도까지. 근데 다 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더라. 그리고 필요하면 또 하면 되니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지방이식을 또 해도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모르시니까. 또 해도 되죠. 여기 한번 했는데 또 해도 되나요? 그러면 또 해도 돼요. 물론 조금 차이는 있지만 또 해도 됩니다. 눈밑 지방이식의 생착률은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정제를 하죠. 네. 저는 냉동 지방을 다시 원심 분리를 다 해요. 원래 정제를 다시 다 해요. 왜냐하면 해동 과정에서 세포가 파괴가 되거든요. 그럼 파괴된 세포에서 나오는 오일이 생길 수 있죠. 세포 안에는 원래 오일이 있는 거니까, 그게 지방세포니까. 그러니까 해동을 시키고 그걸 다시 다 원심 분리를 다시 해요. 그 정제를 다시 해요. 그냥 일반 미세지방으로 사용을 할 때도 오일을 빼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다시 나노펫을 하면 다시 정제를 하는 거죠. 우리가 냉동지방을 하는데 왜 볼륨이 남지? 이런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냉동지방을 썼는데 볼륨이 생겨요. 그러니까 생착이 된다고요. 이론적으로는 냉동이 됐던
지방세포가 해동 과정에서 깨지면서 없어져야 돼.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세포가 없는데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지방 줄기세포가 있다니까요. 그 안에. 지방 줄기세포는 살아요. 해동 과정에서도 살아요. 냉동 과정에서 살고.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서 분명히 뭔가를 만드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하라고 그거 하냐 그랬다가 그러면 아주 작은 부위 같은 데는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는 거죠. 저도 이렇게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생착이 그래도 잘 되는 게 좋은 거기 때문에 편의에 의해서 하는 거죠. 정말 내가 요만큼을 넣고 싶은데 딱 그만큼 약간 아쉬워요. 약간 아쉬워. 근데 그걸 위해서 그러면 다시 수면 마취라고 다시 지방을 볶고 이제 이런 게 그러니까 하는 거지. 뭐 추천하진 않지만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래도 조심스럽게 사용해 볼 수는 있는 것 같다. 다행히도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써왔더니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지금까지 눈 및 지방 이식 생착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